EQT와 더존 비즈온 사례로부터 관점에서 본 모래 전쟁, 원자재 안보, 골재 공급망의 구조적 해법. 1. 보이지 않는 위기. 기라누라레의 지정학. 현대 문명은 문자 그대로 모래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동하는 도로, 사용하는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래는 물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천연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자원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둥근 입자 형태로 인해 콘크리트의 결합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강 모래와 바다 모래만이 건설 자재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간척 사업으로 인해 유효한 모래 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공급 부족을 넘어선 지정학적 충돌과 범죄의 영역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래 전쟁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특히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의 더존 비즈온 인수 사례에서 보여준 전략적 인내와 완전 통제라는 고버닝 로짓을 건설자재 공급망 관리에 대입하여 어떻게 기업과 국가가 모래 마피아의 위협을 무력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건설업계가 직면한 원가 압박과 환경 규제 및 자원 국수주의라는 이중고 속에서 과거의 단순한 조달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자재를 채취하는 수렵 채집 단계에서 벗어나 자원을 제조하고 통제하는 산업적 생산 단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래 전쟁의 해부, 원자재의 무기화와 흑색 경제, 2.1 자원 국수주의의 부상, 닫히는 국경. 과거 모래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저부가 가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는 모래를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국토 확장을 위해 간척 사업이 필수적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메콩강 유역의 모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준설 작업은 강둑 붕괴, 농경지 파괴, 그리고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영토 보전과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7년부터 싱가포르로의 모래 수출을 금지해서 했는데 이는 모래 채취로 인해 자국의 작은 섬들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해상 국경선이 모호해지는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래는 이제 단순한 골재가 아닌 영토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자원 국수주의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샌드 마피아의 발흥과 폭력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합법적인 공급이 차단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모래 마피아라 부르는데 이는 과장이 아닌 실제 하는 조직범죄 집단입니다. 인도의 사례는 모래 마피아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5월과 6월 불법 채취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모래 운반용 트랙터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조차 위협하는 마피아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들은 막대한 현금 수익을 바탕으로 지역 관료를 매수하고 반대하는 언론인과 환경운동가를 살해하거나 협박합니다. 이러한 불법 채취는 단순히 치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피아가 공급하는 모래는 품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 모래에 염분이 가득한 바다 모래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치명적인 품질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염분은 철근을 부식시켜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콘크리트 캔슬의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사가 마피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존립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2.3. 공급망의 단절과 건설업계의 위기. 싱가포르와 한국처럼 대규모 인프라 및 반도체 공장 건설, 신도시 개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비상사태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모래 수입 비용은 급등했으며 공급처를 찾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들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사 M&A 시장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주장호나 기술력이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골자의 수급 루트의 안정성이 핵심 실사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안정적인 모래 확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시공 능력이 있어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EQT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혼돈을 통제하는 기술, 이러한 모래 전쟁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건설업계 내부가 아닌 선진 금융자본의 전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계열의 사모펀드 EQT가 보여준 투자 방식은 규제가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3.1. 전략적 인내, 규제의 시간 견디기. EQT의 전략적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자들이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 무너질 때까지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티며 궁극적으로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입니다.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 사례는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EQT는 한국의 ERP 기업 더존비즈온에 약 9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 절차라는 복잡한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규제 대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기피하지만 EQT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EQT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 개선보다는 내부 성장, 운영 강화, 장기적인 비즈니스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명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규제 장벽 안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건설업 적용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래 위기에서 전략적 인내는 불법적이거나 그레이 마켓에 있는 저렴한 모래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인허가를 획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채석장과 골자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규제 대기 시간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피아와 불법업자들이 단기적인 단속과 공급 차단으로 무너질 때 정식 인허가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합법적 공급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3.2. 완전 통제, 리스크의 원천 봉쇄. EQT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완전 통제입니다. EQT는 더존 비즈온 투자 시 김용우 회장의 지분 전량을 포함한 지배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에 대한 확실한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수 지분 투자가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파트너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업 적용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래 공급망에서 완전 통제는 필수적입니다. 중개인이나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마피아의 개입이나 불량 모래의 혼입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건설사는 채석장에서부터 파쇄, 세척, 운송, 그리고 최종 현장 투입에 이르는 P2 사이트의 모든 과정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블러드 샌드의 유입을 막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 해법 1. 전략적 인내의 실행. 허가된 매장량 확보. EQT의 전략적 인내를 골재 시장에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허가된 매장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골재 기업 벌칸 머티리얼즈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4.1. 벌칸 머티리얼즈의 방어 기제, 인허가가 곧 해자다. 벌칸 머티리얼즈는 미국 최대의 골재 생산 업체로 이들의 핵심 자산은 채굴 장비가 아닌 땅과 그 땅에 대한 채굴 허가권입니다. 2012년 경쟁사인 마틴 마리에타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을 때 벌칸은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며 강력히 방어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전략적 위치에 확보된 허가된 매장량이었습니다. 새로운 채석장을 개발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공청회, 용도 변경 등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통상 5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인근, 님비 현상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벌카는 수십 년 전부터 주요 대도시 인근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경쟁사가 복제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되었습니다. 4.2. 한국 및 아시아 건설사를 위한 제언. 한국의 건설사나 싱가포르의 관련 기관은 베트남의 강 모래 수출 재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국내외의 화강암 산지나 현무암 지대에 대한 채굴권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인허가 취득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 차익 거래. 현재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돌산이라도 환경 규제로 강 모래 채취가 완전히 금지되는 시점, 규제 변곡점 초이 오면 그 가치는 폭등합니다. 둘째, 자산의 성격 변화. 이는 단순한 원자재 확보가 아니라 규제 프리미엄이 붙은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EQT가 규제 승인을 기다리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5. 해법 2. 완전 통제의 실행, 인공 모래와 수직 계열화. 강에 모래가 고갈된다면 답은 모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 모래는 자연에 의존하던 수렵 채집형 공급망을 공업형 생산망으로 전환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5.1. 인공 모래 혁명. 자연을 공학으로 대체 인공 모래는 단단한 암석을
Vertical Shaft Impactor, VSI 파쇄기로 잘게 부수어 생산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첫째, 품질의 우위. 강모래는 자연 침식으로 표면이 둥글지만 VSI로 파쇄된 인공 모래는 입방체 형태를 띱니다. 이 각진 입자들은 콘크리트 혼합 시 서로 더 강력하게 맞물려 강모래보다 더 높은 압축 강도를 제공합니다. 둘째, 순도 통제. 불법 채취된 강모래에 섞인 점토나 유기물, 바다모래의 염분은 콘크리트 품질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공 모래는 세척 및 분급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100% 제거하고 입자 크기를 마이크로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의 부합성. 인도와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공공공사의 인공모래 사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리포트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모래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3. 완전 통제를 위한 수직 계열화. 모래 마피아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EQT가 피투자 기업을 100% 장악하듯 공급망 전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첫째, 광산 소유, 소스 컨트롤, 합법적인 채석장을 직접 소유하여 원석의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생산시설 소유, 즉 프로세스 컨트롤, 자체 인공 모래 플랜트를 운영하여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합니다. 셋째, 물류 소유, 로지스틱스 컨트롤, 자체 덤프트럭이나 바지선을 운영하거나 GPS 추적 시스템이 장착된 전용 물류망을 구축합니다. 이는 운송 과정에서 불법 모래가 섞이는 바꿔치기를 방지합니다. 6. 해법 3. 수요의 공학적 통제. 싱가포르의 간척 혁신, 폴더 공법. 공급 측면의 통제와 더불어 수요 측면의 통제 또한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최신 간척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모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6.1. 폴더 공법. 모래 사용량 50% 축소.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바다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쏟아부어 땅을 해수면 위로 높이는 매립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수급이 어려워지자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하여 폴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첫째, 메커니즘. 매립 예정지 둘레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차단한 뒤 내부에 물을 펌프로 퍼내어 해수면보다 낮은 마른 땅을 만듭니다. 둘째, 성과. 이 방식은 흙을 채울 필요가 없으므로 전통적인 방식 대비 모래 사용량을 50% 절감했습니다. 셋째, 기술적 통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과 수자원공사는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열대 기후의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배수 시스템과 제방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6.3. 완전 통제의 확장. 싱가포르의 사례는 완전 통제의 개념을 물리적 자원에서 기술적 역량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모래를 주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모래가 덜 필요한 공법을 개발하여 베트남의 레버리지를 무력화합니다. 이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EQT의 기업 가치, 재고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7. 결론 및 실행, 로드맵. 사냥꾼에서 생산자로. 모래 전쟁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자원 민족주의가 결합된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따라서 해결책 또한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EQT의 투자 철학과 싱가포르, 미국의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행 전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텝 1. 전략적 인내. 현재의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그레이 마켓 모래 사용을 즉각 중단합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수출 재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안정적인 국가, 예를 들어 호주나 북유럽 등의 채석장 인허가 획득에 자본을 투입하십시오. 인허가가 나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미래의 독점적 해자가 됩니다. 스텝 2. 자산의 전환. 벌칸 머티리얼즈처럼 대도시 인근의 잠재적 골재원을 공격적으로 매입합니다. 단순한 땅이 아닌 허가권을 자산화하십시오. 스텝 3. 완전 통제 및 산업화. 인공 모래 생산 설비. 예를 들어 VSI 파쇄기 등과 세척 플랜트를 구축하여 제조업으로 전환합니다. 물류망을 내재화하여 소위 마피아의 개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날씨와 계절, 지정학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균일한 품질의 골재를 365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텝 4. 기술적 수요 관리. 간척 사업 시 싱가포르에 폴더 공법을 도입하여 모래 투입량 자체를 50% 감축합니다. 모래를 구해오는 능력이 아닌 모래 없이 땅을 만드는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으십시오. 건설업계는 이제 모래를 찾아다니는 사냥꾼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승자는 암석을 소유하고 그것을 모래로 제조하며 그 과정을 기술로 통제하는 생산자가 될 것입니다. EQT가 보여준 전략적 인내와 완전 통제야말로
이 거대한 전환기를 돌파할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